우리 스탠다드하게 살아요. 모두가 공평하게 딱 적당하게 한 200만, 150, 100만 정도 되는 월세에 다 살면 좋잖아요. 다 아이들 키우고 다 섞여가지고 12평. 모두가 행복하게. 소셜 믹스. 그러니까. 나도 한강뷰. 한강변에다가 40평짜리 집을 하나 지으면 한 명밖에 못 보니까 20평짜리로 딱 져가지고 쪼개서. 두개 져가지고 두 가구가 하면 얼마나 좋아. 딱 좋잖아. 그렇지. 예. 내 나라 한강뷰. 그렇지.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한 게 공공임대를 하는데 고품질의 공공임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고품질의 공공임대. 타워팰리스급. 그렇지. 그 한강뷰가 보이는 임대주택을 하겠다 이런 거고. 네. 토지 임대부주택 같은 걸 하겠다라는 거죠. 토지는 국가인데 토지는 빌려줄 테니까 집만 네가 사서 반값인 거죠. 반값. 이걸 명박이 때 한 거잖아요. 이명박 때. 네. 이명박 때 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맞나 싶어. 고품질의 공공임대라는 게 이런 거지. 자, 고품질의 공공임대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10평, 12평이 아니라 34평, 40평에 한강뷰 보이고 위치 좋은데 이런데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을 고품질 공공임대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 과연? 개인들이 다 땅 갖고 있는데 다 뺏어가지고 못하잖아. 이거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임대주택을 많이 뺏어가겠다는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그럼 사업성이 줄어들 거 아니야. 사업성이 줄어들면 공급을 해야 하네요. 맞죠? 여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본주의예요, 우리 자본주의. 자본주의 맞지, 우리? 맞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네. 아직까지는 세이브야. 아직까지는. 비디오 판독 좀 이따 해야 돼. 잘 생각해보세요. 그 서울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 걸 뺏으면 되죠. 근데 옛날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뺏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공공기업. 쌉 가능? 내 나라. 내 나라 니네 집.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의 한강변에 공공임대를 이제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서 재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임대를 많이 내놓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천만 원에 분양을 해야 5천만 원에 분양을 하면 공급이 됐어. 근데 공공임대를 더 받아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8천만 원에 분양해야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집값이 5천만 원일 때 공공임대를 덜 뺐으면 주택 공급이 많이 되니까 집값이 그래도 좀 더 안정되겠는데 이제는 공공임대를 더 뺏어가면 8천만 원이 될 때까지 아무도 공급을 안 하겠죠. 왜? 돈이 안 되니까. 자선사업이 아니잖아. 그러면 집값이 공공임대를 더 뺏어가고 그것도 소수 일부가 임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극소수.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막 세금을 막 10억씩 내나 한 달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 소수에게 자꾸 그걸 혜택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냐. 20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난 말이 안 되는 거지. 임대주택은 국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특정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팅 해주는 거지. 평생 임대 살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당장 힘드니까 여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평생 마음 놓고 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오케이인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소수에게 국가의 돈을 또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돈을 뺏어가지고 소수의 진짜 몇 명에게만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이거지. 이런 문제 제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 예전에 한 채 지을 때마다 LH가 1억씩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거 LH는 국가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면 국민의 세금을 왜 특정 한 명에게다 1억씩 주냐고. 그게 맞는 거야? 분야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야. 강남 로또 분양해가지고 왜 조합원들이 그동안에 40년, 50년 살면서 갖고 있던 땅에다가 일반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세대로 분양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1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5천만 원에 분양해갖고 평당 5천만 원씩 시세 차익을 왜 일부 현금 부자들이죠. 현금 부자들 일부에게 다 몰아주냐 이거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게 하면서 일부에게 왜 그 이익을 몰아주냐는 거죠. 그거 받은 사람들은 나라를 구했습니까? 자식이 많고 부모님 모시면서 오래 무주택으로 사는 게 국가에게 되게 이바지한 건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러면 로또 분양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또 분양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일반 분양을 1억에 할 수 있는데 시세의 80%에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8천만 원에 분양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은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것도 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짓고 남은 땅에다가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걸 일반 분양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으로 조합원들 공사비를 일부 제외하고 남은 걸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8천만 원, 7천만 원에 분양하라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1억에 분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일반 분양을 뭐 7천만 원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합은 이제 언제 사업을 할 수 있고 언제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1억 2천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그 조합의 이익을 일부 몇 명에게 과도하게 몰아주면서 집값 안정 효과도 없으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공급을 줄여서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앞단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합원들의 그거에만 초점을 좀 맞춰갖고 아마 그렇게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치인들 뭐 다 그런 거지. 집값은 잡으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아니 그 집값을 잡았어. 집이 싸면 공급이 안 되겠지.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르겠지. 근데 집은 공급은 안 하게 하면서 집값은 안 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솔로몬도 못하는 그런 지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국민들은 완전히 진짜 호구를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아니 대통령은 어느 날 끝나지만 당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 진짜 뭐가 이익이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개혁신당을 찍을 수는 없잖아, 또. 갑자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 순진해? 너무 순진하다 그러면 그런 게 요즘에 하락론자들 얘기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죠. 나이브. 되게 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순진해? 다 정치인도, 뭐 대통령도, 그리고 심지어 당신 친구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당신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 나와 내 가족은 나를 위해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당신하고 당신 가족의 행복을 지키면 된다고. 남들한테 큰 기대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준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집값을 되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세가 앞으로 바뀔 것 같냐 이런 이야기예요.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야.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막 돈, 뭐 천민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다 가지고 니네는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잘 생각해봐. 솔직히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의 양식이 생기지? 배가 고픈데?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게 다 못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랑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그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지. 되게 못 살던 나라에서, 그지? 어쨌든 뭔 이야기가 내렸는데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자꾸 옆으로 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까지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신들한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돈 많으면 행복하잖아. 안 그래? 돈 많으면 행복하잖아. 배 아파서 그런 거잖아. 많은 그치? 문제가 해결이 되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이상 아주 많은 부분에서 돈이 많고 부유함으로써 행복이 온다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 가족,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맨날 유행 다니는 거? 돈이 있어야 유행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걸 먹지. 뭐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맨날 자기는 앞에 청렴결백하고 돈 투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회의원 한 달에 몇 억씩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소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싸워 막 이렇게 선동하고 항상 그렇지만 선동 당한 사람이 제일 잘못한 거지. 선동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를 가져.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치인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현타 온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정치인들도 행정가들도 대통령도 신경 쓰지도 않는데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지만 다시 머리를 차갑게 냉정하게 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공급이
계속 없어지고 앞에서는 뭐 투기꾼을 잡느니 집값을 잡느니 이런 소리 하지만 계속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다가? 뭐? 진실이 다 나와버렸네. 화가 나서.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머리가 차가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나긋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기부하는 거 이런 거 막 한다고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다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사진 찍으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뭐 안 내도 될 세금을 뺏어가는 건 기분이 되게 나쁜데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고 이러면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존경받아야. 그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금으로 1,000만 원 내면 되게 나쁜 사람이고 내가 그 기부로 100만 원 내면 와 박수 받는 세상이야.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많이 삿대를 야 쟤는 뭐 투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 뭐 많이 벌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상 보면은 국가에 이바지는 누가 많이 했어? 그렇죠. 그치? 양도세 얼마 냈다 그러면은 그렇지. 어이 저 불로소득 그치? 뭐 불로소득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많이 벌었으니까 내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이 벌었으니까 내야지. 90%를 때렸어야죠. 세금을요. 맞아요. 그죠? 10%는 뭐 10%도 가져가지 왜 집을 가져가지 왜 90%만 가져가? 그럴 거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다 그 일도 뭐 누군가가 전부 다 일만 하면 전부 다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 내 그동안에 일을 하니 열심히 했으니까 자본이 쌓이는 거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 65세 이상만 자본으로 돌리고 그 이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유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겠지. 그런 거 아니야? 다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생태계에서 필요가 있다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딴 거 없다. 너무 믿지 말고 당신이 이제 뭘 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주택 시장에서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거니까 서울에 집을 사면 맞다. 길게 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